안녕하십니까. 저희 테크톡 시간인데요. 한 달 만에 김장렬 본부장님을 모셨습니다. 저는 테크톡을 진행을 맡은 제이슨입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맞습니다. 한 달 동안 좀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사실 목이 많이 아파갖고 네. 거의 죽을 뻔했어요. 그러다가 지금 이번 주에 좀 살아난 거예요. 지난주 목이 맛이 가서 얘기 못했어요, 거의. 요즘 뭐 유튜브에서 종행 활발하게 활동을 하시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너무 많이 나오셔서? 좀 많이 찾긴 하죠. 메뚜기도 한철이니까. 한철이 너무 오래 갔잖아요. 한철이니까 여름까지는 가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한 달 전쯤에 네네. 대화를 나눴는데 그때 한번 살펴보니까 코스피가 한 6천 정도였던 거. 네네. 삼성전자 얘기 한참 했었는데 21만 원, 22만 원 정도였고 지금 오늘 이제 8천 갔다가 코스피가 7,200 정도고 삼성전자가 28만 원 정도 이렇게 와 있거든요. 네네. 그때 저희가 나눴던 얘기를 보면 삼성전자가 여기서 주가가 더 올라가기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한지 구글이라든지 하이퍼스케일러들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을 때 어떤 걸 중요하게 봐야 될지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좀 질문을 처음 드리려고 하는 거는 어쨌든 고점에서는 주가가 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네네. 지금 조정을 어떻게 봐야 될지, 조정의 이유가 뭔지, 지금 타이밍은 좀 어떻게 봐야 될지 먼저 질문 좀 드리고 시작할게요. 일단 삼성전자건 하이닉스건 우리 반도체 이쪽에 우리나라 주식이 고점 대비 하락한 거는 딱 두 가지예요. 하나 공통적인 거는 그 국채 수익률. 전쟁이 아직 안 끝난 상태에서 인플레 우려 때문에 일본의 금리 인상 우려와 함께 발작된 오늘 며칠입니까? 오늘이 5월 며칠이에요? 20일이죠. 오늘 5월 20일 예, 촬영입니다. 20죠. 지난주 목요일에서 금요일 넘어가면서 누적된 매크로에 대한 우려가 10년물 국채 수익률 임계점 돌파로 나타났어요. 4.5를 넘어서 4.6까지 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 날 확 빠진 거죠. 그러니까 목요일 날 금요일 날 계속적으로 파업 얘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30만 원 트라이를 하고 우리가 8천 두 번 찍으려고 그러고 그런데 국채 수익률 한마디로 외생 변수 중에서 매크로 변수가 그전까지 무시되다가 임계점 4.5% 10년물 국채 수익률을 뚫으면서 그러면서 한국에 가장 많이 올랐던 주식이 가장 먼저 직격탄을 맞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핵심이고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시가총액 아직은 1등이니까 아직은 네, 아직은 1등인데 그러면은 1, 2위가 바뀔 수도 있다. 그 세상 일을 모르는 거죠. 그럴 수도 있고 3등에 2등, 3등하고 2등 격차가 심하니까요. 1등 모르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 이슈는 삼성전자 파업 이슈죠. 내일 파업을 선언했지 않습니까? 지금 결렬됐죠. 네. 근데 결렬됐지만은 여전히 대화의 그 문이 열려 있다고 양측에서 얘기는 하고 있고 대통령도 그렇게 촉구를 하고 있고 했을 때 봤을 때는 대안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건데 오늘 종가 기준으로 다시 또 1% 이상 상승하는 거 보면은 출구 전략에 대한 기대 심리가 있는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외생 변수가 그 전까지 지난주 목요일 이전까지는 신경 안 쓰다가 임계점을 넘으면서 신경 쓰기 시작했다. 그 다음에 파업 두 가지 이슈라고 보는데 딱 보시면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지난번 만나서 4월 28일이었잖아요. 삼성전자의 실적의 전망이 그렇게 높아지기 전입니다. 네. 그 당시에 올해 평균하면 230조 정도가 평균 맞아요. 컨센서스 영업이익이었고 1분기 실적은 아마 40 몇 조 정도였을 거예요. 네. 근데 실적 나오고 지금 현재 실적에 대한 전망치는 350조입니다. 그럼 얼마 올라간 거예요? 거의 50% 올라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익 전망이 50% 올라갔다고요. 근데 주가는 고작 20% 중반밖에 안 올라갔어요. 그러면 이익 전망이 높아진 거, 그다음 주가 목표 주가 올라간 거 대비해서는 언더한 거죠. 그것이 아까 말한 10년물 국채하고 파업이 삼성전자는 직격탄이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삼성전자는 4월 16일 날 파업 얘기가 나오기 전에 공식화된 게 4월 17일 기사부터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4월 16일 대비했을 때 삼성전자는 고작 정확히 헷갈리는데 25% 전후로 올라갔어요. 고작 25%. 주가는 실적에 대한 기대치는 50% 이상 올라갔는데 주가는 25%밖에 안 올라갔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삼성 하이닉스는 거의 50% 후반 올라갔어요. 그리고 마이크론도 40% 후반 올라갔어요. 얘네는 40% 후반 50% 전후로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이 전망이 높아진 거하고 비슷하게 올라가는데 삼성전자만 반 통합밖에 못 올라갔다고요. 그건 뭐죠?
파업이죠. 파업에 영향을 선반영 받았다는 거죠. 선반을 받았죠. 그러니까 그게 해결되려 같으면 바로 그 갭을 메꾸기 위해서 이른바 캐치업 랠리인데 캐치업 랠리를 하려고 목요일 금요일 날 트라이 했던 거고 오늘도 어저께도 계속 트라이 하니까 하루에도 뭐 4% 빠졌다가 제로 됐다가 이런 난리를 포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또 덜 올라간 만큼 삼성전자가 고점에서는 덜 빠지긴 했어요. 예를 들어 미국에서 3월 말에서 지난주까지 제일 많이 오른 주식이 인텔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인텔 다음에 샌디스크가 많이 올라갔고 그다음 그렇죠. 마이크론 많이 올라갔는데 네네. 그 기간에 그 못지않게 올라간 게 SK 하이닉스였는데 그렇죠. 삼성전자는 그냥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정도 따라가는 정도였다라고 네네. 보이고 그러면은 삼성전자는 상대적으로 파업 이슈 때문에 못 갔다고 하면은 네네. 오늘 내일 기점 저희 방송하는 5월 네. 20일 날 파업 이슈가 있었지만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게 좀 일단락이 되면 상대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시는 그렇죠. 거죠. 그건 상대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 모양새가 벌써 며칠째 보이기 때문에 이구동성 똑같습니다. 만약에 마이크론이나 하이닉스가 뭐 3% 오르면 삼성전자가 해결됐다면 한 5% 오를 겁니다. 만약에 마이크론 삼성전자가 제로로 가더라도 얘네는 한 1, 2% 오를 수 있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래봤자 한 25% 뒤져 있다니까요. 한 달 사이에. 한 달 사이에 퍼포먼스가 25%포인트가 뒤져 있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익이 차이가 올라가는 게 차이가 별로 없는데 그리고 애널리스트 목표 주가도 그 당시에는 얼마였어요? 고작해 35만 원 정도인가 네. 30만 원 정도 35만 원 정도가 높았는데 지금은 50만 원, 60만 원까지 나왔잖아요. 하이닉스도 올라갔지만 300만 원, 350만 원, 400만 원 나왔을 때는 그러면 가장 높은 목표 주가 대비했을 때는 지금 반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예,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가장 목표 주가 높은 거 하지 말고 컨센서스가 삼성전자가 35만 원. 하이닉스가 한 210만 원, 220만 원이에요. 곱하기 0.8, 0.9를 해보세요. 그거 미치면 접근은 가능한데 하이닉스는 200 몇십만 원 가기 0.9 정도 하면은 190만 원 이상이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얼마 정도 돼야지 여유가 생기냐면은 0.7, 0.8 정도 하면은 160만 원에서 17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오늘도 그 정도 가니까 다시 반등하지 않습니까? 그전엔 미리 가는 측면이 있는 거고 삼성전자도 34, 5만 원에 0.8 정도 하면 그게 얼마냐면은 그것이 한 20만 원 후반, 28만 원 정도가 되는 거고 좀 디스카운트를 하면 많이 한 25% 디스카운트를 하면 그게 26만 원 밑에가 되는 거예요. 오늘도 거기 왔다 갔다 하죠. 이게 모든 사람의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고 왜 캐치업이 되느냐? 근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요. 어제 종가 기준으로 밸류가 큰 차이가 없어요. 하나에 5.7배, 하나 5.2배로서 삼성 하이닉스 밸류에이션이 비슷해졌어요. 이런 역사가 없습니다. 물론 이 둘 다 마이크론보다는 훨씬 싸지만은 어쨌든 삼성 하이닉스가 밸류가 좁혀진 거는 삼성전자가 이 대비했을 때 그 역전되는 건 거의 없었고 이렇게 10% 이내로 주는 경우는 아까 말한 파업 말고는 없어요. 원래대로 하면은 한 20% 정도 벌어져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하이닉스가 이게 워낙 좋은데 이게 벌어지는 게 이게 밑으로 내려갈 필요 없죠. 그럼 하이닉스는 계속 올라가는데 삼성전자가 그 갭을 좁히는 것이 먼저 일어나는 것이 타당하다, 정상이다라고 보는 거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밸류에이션 네. 멀티플이 붙었다는 거잖아요. 붙었습니다. 6배 이하인데 네, 5.7, 5.8배 정도 수준인데 지금 근데 뭐 과거에 보면 SK 하이닉스의 멀티플이 삼성전자를 추월하면 사이클이 끝난다라는 얘기도 있었거든요. 네네. 네. 2등이 1등을 추월하는. 근데 지금 오히려 그런 거는 아닌가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럴 수도 있을지 모르는데 지금 파업이라는 변수가 생겨서 붙은 거기 때문에 이거를 파업이 끝나고 해결되고 나서 진짜 삼성전자가 얼마 정도 캐치업이 아니죠. 캐치업을 해서 이게 밸류에이션 갭을 벌리는 걸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한 15에서 20% 정도 삼성이 좀,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6배면은 삼성전자는 7.2배 정도 네. 가까이 되는 게 정상인데 그렇게 가놓고 다음에 3Q, 4Q 가면서 이익 전망이 하면서 주가가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정상이 아닌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역전됐을 때 삼성 하이닉스가 둘 다 올라가는 삼성 하이닉스가 더 많이 올라가서 PER이 예를 들어서 이게 한 7.5배 되고 삼성전자가 6.5배가 되는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이제 파업 같은 이슈가 없이 그렇게 될 가능성은 뭐가 있냐 하면은 별로 없어요. 삼성전자가 HBM에서 따라오고 있는데 그 다시 삼성 하이닉스가 완전히 압도한다든지 삼성전자에 대해서 파운드리에 대해서 기대가 있었는데 갑자기 인텔이 도미넌트하고
파운드 TSMC하고 삼성전자가 갑자기 흑자가 달라다가 갑자기 적자가 확대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진짜 붙거나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이 파업에 준할 정도의 그 디스카운트 레이트를 확 확대하는 것인지는 그거는 아직 지켜볼 일입니다. 그러면 15% 20% 정도 다시 벌린다고 하면은 저희 컨센서스 말씀드린 것처럼 35만 원이 나오는 거네요.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그 30만 원 정도는 한번 초반까지는 보고, 바로 가야 되는 네. 거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조정이 어떻게 끝나고 다시 반등을 할지는 모르겠으나 그럼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한 거는 그래서 지금 이제 투자에 대해 매수에 대한 의견은 충분히 저희가 시점에 대한 건 아니지만 드린 것 같고 그럼 이 매수에 대한 근거를 어떻게 찾아볼 수 있을까? 파업이 지나가는 거 말고 네네. 그러면 삼성전자를 지금도 좋게 봐야 되는 논리는 뭐가 될지. 실적이 좋아요. 네. 실적이 지금 2분기 전망이요. 원래 4월 말 끝나고 5월달 실적 나오고 나서 5월달에는 그렇죠. 5월달 이제 했을 때 이 전망이 이제 얼마로 나왔냐면은 우리가 이 전망이 지금 80조 정도였는데 지금 네. 최근에 나온 게 90조 이상 나와요. 네. 그러니까 반도체 D램, 삼성 하인이 똑같은데 2, 4분기에 반도체 D램 가격 상승률이 원래 3, 40%, 4, 50%, 낸드가 또 비슷하게 약간 넣어놓고 한 40% 전했는데 지금 60%, 50%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80조가 아니고 90조 이상 나올 수도 있는 거죠. 물론 그 상여금, 이 성과급 이슈가 네. 돼가지고 바로 2분기에도 반영되는지에 따라 갖고 희석되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한 40몇 조가 나오면은 2분기, 3분기, 4분기 들어가야 되잖아요. 하지만 어쨌든 간에 반도체 가격의 상승률의 각도가 높아진 걸 감안하면 90조 이상 나오는 게 당연하고 전체 이익이 아까 340조가 컨센서스 했지 않습니까? 네. 최근에 나온 건 거의 400조가 나와요. 물론 하이닉스도 원래 한 250조에서 지금 280조 나오니까 다 높아졌어요. 그래서 이런 거 봤을 때는 펀더멘털이 괜찮은 거고 이런 근거는 데이터 센터 포함해서 얘네들이 아까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그 투자를 멈추지 않고 하는 거죠. 4월 말에 그렇죠. 발표됐잖아요. 투자가 오히려 조금 늘었어요. 그런 거 봤을 때는 당장에는 캐시플로우가 약간 타이트하더라도 레이스에서 뒤지면 안 된다는 생각이 워낙 팽배하기 때문에 금리가 인상이 진짜 하면은 한 번 더 충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같은 거.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뭐 그 정도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보면은 이 전망에 대한 가시성은 이번 분기 다음 분기까지는 어느 정도 확고하지 않을까. 그러면 주가는 밸류에이션이 6배가 안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반도체 사이클에서 우리가 사이클이 완전히 밑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는 유지된다 했을 때 하이닉 삼성전자가 보통 6배에서 8배거든요. 지금 그 6배, 8배 밑에 있다고. 삼성전자가 6배, 8배인데 6배 왔다 갔다 하고 하이닉스는 4배에서 6배인데 하이닉스는 6배 붙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이닉스는 4배, 6배에서 약간 리레이팅은 아니더라도 정상화된 거고 정상화된 밸류에이션이고 삼성전자는 6배, 8배 밑에 있기 때문에 언더된 거 맞아요. 그래서 실적이 가시적인 게 한 6개월 남아있고 이렇게 되면은 주가는 좀 더 간다고 봐야 되는 거고 매크로가 무너지지 않는다면은 내년도 실적 이후 거를 너무 생각하는 건 아마도 조금 이르다라고 본다면 지금 주가에서는 팔 이유는 없다. 얼마나 낮게 사느냐 변동성이 있을 때 이게 제주입니다. 2분기 삼성전자를 보니까 지금 컨센서스가 제가 보니까 85.4조 원 영업이익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영업이익률로 하면 51.4% 정도 나와요. 근데 지난 1분기 때 57.2조 원 나왔을 때 42.8% 이렇게 나왔고요. 그러면 메모리만 보면 어떻냐 하면은 메모리가 82% 정도 나오고 1분기가 73%였거든요. 근데 80%가 이제 넘어가요, 영업이익률이. 그럼 이 80%가 넘어가는 순간 이제 시장은 그 위를 또 보려고 할 텐데 80%를 유지하는 게 아닌 85%, 90%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사실 이거는 현실적으로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네. 어떨까요? 지금 컨센서스 나온 거 보면은 목표 주가가 리포트들이 목표 주가는 계속 올라가는데 이익 전망은 계속 올라가는 각도는 좀 둔화되는 거 있죠.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절대 이익률이 80% 다 넘거든요. 그 디램 마시는 편인데 90% 나온 건 없어요. 90% 나오기 쉽지 않아요. 보시면 반도체 가격이 2분기 때 40, 50% 60% 올라갔는데 3분기, 4분기는 그래도 내려간다고. 그러니까 가격이 내려가는 게 아니고 상승률이 둔화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3분기 때는 뭐 높게 보는 데가 20%, 적게 보면 11%. 그러니까 10%에서 20% 정도의 상승률로 맞아요. 4, 50% 20%. 떨어지죠. 네. 근데 4분기부터는 좀 달라집니다. 여전히 4분기는 한 4, 5%로 뚝 떨어진다는 사람이 많죠. 2분기, 3분기 올라가니까. 그리고 3분기에 한 15%, 20%도 보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10%도 있고 4분기는 한 자릿수가 거의 컨센서스고 일부는
이젠 더 이상 상승 못한다고 보는데 상승을 못하더라도 마이너스 퍼센트가 크지 않으면 이익률 자체가 4분기까지 내려간다고 보는 건 컨센서스는 아닌 것 같아요. 만약에 이익률이 아까 뭐 82%가 83%였는데 어느 순간 그 다음 분기에 83% 합시다. 83%에서 81.5가 되는 게 컨센서스화 될 것 같은 분위기가 딱 되면은 그날 아침하고 그 전날 저녁하고는 다른 분위기가 됩니다. 그게 어떻게 것이냐? 실적에 대한 리뷰가 아니면 프리뷰가 나와야 되는데 7월달 나오는 실적까지는 아닐 거 아니에요. 10월달 나는 거 봤을 때 3분기 실적이 나올 때 4분기가 애매하다는 게 나오는 게 가장 빠르더라도 10월달 정도는 예측이 되기 때문에 지금 5월 중순 6월 들어갈 때 그거를 믿지 예측하는 건 어렵다. 우리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실적할 때 반도체 가격을 2월 말에 얼마나 모든 사람이 다 했어요. 지금 일주 단위로 목표 주가 높은 판인데 그때 10월 달이면 우리 여름 휴가 다녀와서 8월 달 중반 이후에 신경 써도 된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근데 그 전에 매크로 때문에 흔들리는 거는 단기적으로는 오히려 기회인데 우리 미국 사람들, 외국 사람들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여러저런 이유로 ATM 기기처럼 해가지고 돈을 빼가지고 거기 IPO 하는데 뭐 스페이스X에 들어간다 무슨 얘기도 나오잖아요. 이런저런 매크로 환경이 우리한테 불리하기 때문에 우리도 새롭게 들어가시는 분이 있다 하더라도 낮게 잡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뭐가 괜찮다 그래서 그거 올라가서 타면은 항상 꼭지에서 6개월 지나면 꼭지가 아닌데 그 단기적으로는 괴로울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만 유의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보면 영업이익률은 80% 수준에서 4분기까지 계속 보는 것 같고 이제 3분기는 그 디램이나 낸드나 가격 상승률 좀 반영한 것 같은데 좀 상승한다고 네. 4분기는 그렇게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트렌드 포스도 아직 전망치가 4분기까지는 안 나온 것 모르는 같고. 거예요. 네. 근데 또 한 분기 지나고 나면 지금처럼 지금 3분기 반영하는 것처럼 4분기 가격이 또 올라간다는 얘기가 나올 수도 나올 있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요 영업이익률이 유지되거나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건데 이건 아직 모르는 거고 결국 그거는 하이퍼스케일러들이 투자를 더 할 거냐로 가는 거죠. 그 단어 중에서 어디가 썼는데 그 영어 써서 죄송하다고 했는데 여기서 보니까 여기도 한마디 하시더라고. 데이터 센터 이렇게 발음해 드릴게요. 그럼 하나 단어는 또 말씀드려야 되는데 만약에 컨퍼런스 콜에서 외국인들 그 저기 빅테크들 이번에 끝났으니까 네. 7월 달이나 그 정도 그 전에도 애널리스트 왈은 한문인데 또 왈. 또 그 뭐라 하겠다. 애널리스트가 말하기를 이르기를 이거 어려운 말씀은 또 꼰대라 그래. 어떻게 말해도 문제죠. 애널리스트 한국말로 해줄까요? 분석가들의 말에 가면은 제가 꼴게요. 이건 영어로 쓸게요. 투자를 캐펙스나 아니면 캐피털 익스펜디처. 캐펙스가 원래 캐피털 익스펜디처 아십니까? 캐펙스는 캐피털 요즘에 아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워낙 많이 나오니까 캐펙스. 캐펙스가 캐피털 익스펜디처라는 걸 아나? 네. 캐피털 자금을 지불하는 자본적 지출. 자본적 지출. 그 캐펙스라는 거예요. 캐파하고 다릅니다. 네. 캐파는 커퍼시티의 용량, 네, 자기네 생산 능력을 약어를 캐파라고 하는데 캐파는 원래 영어 단어는 원래는 없었던 거죠. 저도 돌아가서 캐펙스를 얘기하는데 빅테크들이 moderat라는 단어를 나오면은 끝입니다. moderate. moderate는 원래 흥분하지 않고 잘 조정하고 좀 차분하게 하고 뭐 그런 뜻이잖아요. 근데 moderate 형용사가 되는 동사가 되면은 그 흐름을 조금 둔화시킨다는 그런 인디케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캐펙스를 moderate 한다는 건 여러 가지 측면이 있죠. 자기네 프리 캐시 플로우라든지 아니면 실제 전망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함의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뉴스가 빅테크 중에서 큰 데서 나오면은 게임 끝이 주가 많이 올라갔어요. 그 단어 나올 때까지는 아직 큰 문제는 없다. 금리를 인상하기 전하고 금리 인상 그다음에 moderate 두 단어를 저는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완전 꼭지에서 못 팔더라도 여기 어깨 정도 왔을 때 목 정도 왔을 때 팔 수 있어요. 그렇죠? 이 목 갔다가 어깨 여기서 팔 수 있잖아요. 그럼 되잖아요. 이렇게 내려가서 팔지 않는다. 그러니까 moderate 숫자가 나오면은 내가 먼저 팔고 높아질 수 있지만 한 3번 나눠서 팔면은 대충 높게 팔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moderate하고 그다음에 interest rate hike 이것만 없으면은 아직까지는 롱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밸류에이션이 6배 정도 있을 때는 그렇다. 컨센서스가 8배 정도 목표주가 올라가잖아요. 삼성전자가 8배 올라오면 얼마냐면은 그게 35만 원 돼요. 35만 원. 그러면 시리어스하게 생각해야 돼요. 이게 진짜 리레이팅에 초입에 들어간 것인지. 그러니까 리레이팅이라면 10배거든요. 10배 주는 게 40만 원 중반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3배 이렇게 5배 되면 50만 원 넘어가는 거거든요. 과연 그 정도로 갈 수 있느냐? eventually 갈 수 있기를 바라요.
TSMC도 그랬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속도의 이슈예요. 우리가 항상 얘기하듯이 TSMC도 그렇게 10배에서 15배가 할 때 5년 이상 걸렸는데 우리가 과연 1년 만에 이 각도를 가지고 갈 것인지는 그거는 퀘스천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렇게 열려 있는데 지금 6배 정도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6배 근처에 물려 있는데 이거를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대한민국 자산이 50%가 거기 들어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얘네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 외국인도 알아. 그러니까 얘네들은 계속 살 거라는 거 외국인도 아니까 얘네들은 해가지고 현금하기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비밀을 우리가 주지 않을 정도의 환경이 되면 걔 들어와요. 그게 우리가 들어와 이 바보 멍충이야라고 얘기한다고 걔네가 안 들어올 게 안 들어오지 않고 안 들어올 게 들어오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기다려야 되고 근데 밸류에이션이 싸니까 여기서 판다는 것 자체는 이미 너무 높게 들어간 사람들은 어쩔 수 없지만 낮게 들어가거나 중간에 들어간 사람들은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면 돼요. 오늘 마이너스 4%일 때 팔지 않으면 좋잖아요. 그죠? 가만히 있고 미리 예측해서 미리 팔 필요 없다. 그렇다고 오른쪽 또 어깨에서 해결된다고 해서 오늘 아까 플러스 2%, 아까 어저께도 며칠 전에 2% 네. 그때 안 사면 돼요. 아니 김이 갖고 있는데 뭘 또 그렇게 사가지고 먹겠다고 그런 욕심을 부리는 게 노조도 욕심이지만 여러분들도 욕심이라고. 29만 원 가서 왜 사요? 27만 원, 27만 원, 6만 원, 그러니까 27만 원, 6만 원 됐을 때 살 용기를 해야 된다. 그걸 거꾸로 하면은 맨날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미리 들어가지 않으면.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 얘기할 때 5% 10% 빠지면 살 수 있어요? 5% 10% 빠질 때 5%면 DB니까 사야 되고 시장이 10% 빠지면 경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거꾸로 해가지고 5% 올라갈 때 시장이 됐구나 싶어서 막 들어가는 거 이미 늦었어요. 만약 결정하면 오늘 마이너스 4% 될 때 안 파는 정도 연습부터 해야 되는 거고 마이너스 4% 될 때 사는 용기는 쉽지 않더라도 야 이게 좀 느낌이 이상하네? 뭐 저기 타결이 안 됐다는데도 대통령이 한마디 하고 뭐 어쩌고 돼서 연장해 놓네? 그러면 펀더멘트 괜찮잖아? 그럼 마이너스 영을 사는 거 아니야? 이 정도 판단하는 것만 해도 잘하는 거라 이거지. 저희가 오늘 이제 5월 20일에 촬영하고 오늘 영상이 올라가면은 내일 내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내일 삼성전자의 주가는 두 가지가 겹치는 거죠. 파업 이슈와 엔비디아 실적 발표. 네. 그러면은 오를 가능성이 높을까요? 저희 지금 촬영을 하고 있지만은 내일 주가를 한번 예측해 보면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아니 내일 아침 10시까지 또 연장하면서 무슨 얘기 할지 노조 측이 말고 사측에서 정부의 압력 아니 정부의 지도 편달에 편승이 아니고 부응해서 타협할 수도 있죠. 그러면 이제 올라가죠. 그러니까 내일 아침에 주가만 예측하는 건 신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는 실적은 잘 나와야 되는 게 기본이죠. 넘버 말씀드리겠습니다. 115% YOY EPS 성장, 그러니까 매출 78% 성장이 컨센서스예요. 115, 78%에서 많이 밑에 내려가면 꽝입니다. 지금 컨센서스가 이번 1분기 매출액 기준으로 80빌리언 달러. 80빌리언 달러인데 지금 4분기가 67빌리언 달러니까 대략 한 20% 정도 성장인데 요게 그래도 성장률로 QOQ로 분기 기준으로 보면은 성장률이 꽤 높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난 뭐 1분기 작년에 1분기 2에서 2분기 요때 보면은 그때는 약간 공급 이슈가 있었던 것 같아요. 10% 정도 성장했었는데 지금은 성장률 자체가 20%씩 나온다라고 보니까 요 수치를 맞춘다고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단 한 번도 그 23년 2분기부터 엔비디아가 컨센서스를 하회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거 아시겠지만 부모님 23년 2분기는 같이 있을 때였는데 유니스토리에서 맞아요. 그때 하이닉스 주가 본격적으로 올라가고 HBM이 맞아요. 본격적으로 공급이 초반에. 되는 그 시기였는데 그때 이후에 엔비디아는 계속 AI 사이클 끌고 왔었잖아요. 근데 컨센서스를 계속 상회를 했었다. 과연 이번에도 당연히 상회할 거다라고 다들 예상을 하는데 설마 뭐 하회하진 않겠죠. 그러니까 하회하면 끝장이고 네. 상승을 하는 건 아까 당연하다고 말씀인데 상승하는 건 거의 대부분이 그랬어요. 근데 봐요. 상회했는데 주가는 어떤지 아세요? 그렇게 안 갔어요. 작년 8월부터 거의 주가가 뭐 최근에 좀 올라왔지만 최근에 그렇죠. 바닥에서 올라온 거는 실적 컨센서스 높아진다 보다도 너무 많이 빠졌어라는 개념과 함께 이렇게 올라왔는데 다른 것들 올라왔는데 이익 전망이 또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번에 2, 3, 4 실적이지 않습니까? 네. 4, 5, 6, 7월 달 가이던스잖아요. 가이던스의 예상치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가이던스도 상회를 해야 되는 게 중요하고 두 개 되면은 마이크론의 엔비디아에 대해서 셀더 뉴스라는 개념이 조금 약화될 것 같아요. 그게 뭐냐? 버틸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근데 삼성 하이닉스라는 여기에 영향을 주려면 그거 플러스 코멘트죠.
코멘트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야, CPU가 난리인데 GPU 괜찮아요? 예를 들어서 인텔하고 네네. 비교하는 거. 그다음에 그다음 CPU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병목이라면 원래 GPU부터 병목해서 HBM 됐고 그다음에 CPU 병목돼서 LPDDR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아무리 CPU가 되더라도 CPU, GPU가 하더라도 결국은 데이터를 빨리빨리 보내야 되는 거니까 광 케이블에서 CPO가 되는 거고 나중에 HBF까지 오는 거거든요. 네. HBF는 나중 얘기니까 28년, 9년 이후고 CPU는 이제 27년도부터 28년에 이렇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요 지금이 CPU죠. 네. 그럼 CPU는 GPU한테 도와주는 것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이거를 어떤 식으로 얘기해서 왜 엔비디아도 베라 루빈 할 때 베라 자체를 또 판매하기 때문에 이런 게 중요하고 베라 CPU의 필요가 늘어나면은 당연히 그 옆에 있는 소캠이라는 소캠2라는 게 한국에 관련된 소부장이 많으니까 거기 LPDDR이 커지는 거죠. 이런 것들을 다 하는 그런 얘기를 좀 더 알기 쉽게 또 긍정적으로 근데 어저께 많이 얘기했어요.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어떤 얘기 할지 모르겠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사실 어제 많이 얘기했는데 사실 그 코멘트를 많이 기다리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GTC 2026에서 뭐 많은 힌트를 줬기 때문에 다들 많이 아시는 것 같아요. LPX라고 LPU 이제 그룹 그렇죠. 3 그러니까 이 3분기부터 출하를 하고 거기 이제 베라 CPU 렉도 중요하고 STX라고 해서 거의 네트워크 쪽 그렇죠. 네, 블루필드 네. 4잖아요. 맞아요. 그쪽에서 이번에 어쨌든 제품이 여러 가지로 확대되는 게 가이던스로 녹아나가지고 매출이 성장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직 GPU, CPU 정도만 매출 가이던스에 반영된 것 같고 아직은 이런 다른 거, 뭐 LPU라든지 뭐 STX나 이런 거 포함이 안 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가이던스는 오히려 더 긍정적이다라고 보는 분들도 좀 많은 것 같고. 그럼 내일 올라오면 좋겠네. 네. 그리고 하나 또 질문으로 나올 수가 있는데 엔비디아도 결국 메모리에 대한 질문을 할 것 같아요. 너네 네. GPU를 만드는데 메모리 쓸 텐데 메모리 가격이 이렇게 올라서 어떡하냐? 부담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전체 봄 코스트, 봄 비중이 엔비디아가 되게 낮은 한 자릿수밖에 안 되더라고요. 디램이 차지하는 메모리가. 게 전체 1기가와트의 그 데이터 센터를 만드는데 디램 비중이 한 자릿수, 불과 낮은 한 자릿수밖에 안 돼서 이게 뭐 다른 AMD나 비교했을 때 굉장히 디램에 대한 가격 영향을 적게 받는 것 같은데 좀 숫자가 이상하네. 이게 아마 그 전체 AI 데이터 센터에서 비중을 말하는 거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원래는 나중에 이게 네. 편집할지 모르는 데이터 센터 원래는 한 50%에서 55%가 우리가 반도체예요. 네. 근데 반도체가 GPU도 있고 DRAM도 그렇죠. 있고 플래시도 있잖아요. DRAM, HBM하고 있으니까 GPU 가격이 더 오르지는 않았을 것 같고 HBM이나 특히 DRAM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비중이 한 자리 숫자라는 거는 조금 이상한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이전보다는 비중이 높아졌어야지 맞을 것 같아요. 그런 얘기 해주는 게 중요하죠. 자료를 이제 지금 좀 찾아봤는데 좀 이게 팩트인지는 더 체크해봐야겠지만 이제 베라루빈 200 네네.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 출하될 요게 이제 서버 렉 HBM과 CPU를 제외하고 네. GPU를 포함하는 서버 렉의 경우 60% 정도 맞죠. 차지하고요. 맞아. 네트워킹 우리가 지금 CPU 얘기하고 이런 전반적인 네트워킹이 20% 정도 차지하고 디램하고 HBM 이렇게 합쳐서 한 10% 차지하고 CPU가 별도로 한 3, 4% 이렇게 차지하는 것으로 나와서 실질적으로 메모리는 베라 루빈 이 데이터 센터의 전체 비중에서 한 10%. 그래서 이거와 서버 렉을 합치면은 CPU까지 합치면은 대략 한 75% 정도 차지하는 거죠. 근데 이게 과거에 비해서는 순수 반도체 서버의 코스트 비중이 많이 올라온 거잖아요. 75%씩 되는 거니까. 네. 아무튼 그래서 요 수치보다는 내일은 코멘트가 중요하고 맞습니다. 이 코멘트가 중요한 이유는 소부장 관련도가 높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것 같은데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도 엔비디아 밸류체인에 포함되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 코멘트에 의해서 내일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중요하겠지만은 최근 소부장 기업들 주가 많이 빠졌거든요. 맞아요. 뭐 아시겠지만은 한비반도체가 꽤 많이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한국한테 실적이 안 좋아서. 네, 그래서 실적 안 좋으면은 진짜 주가가 박살났고 실적이 좋은 것들은 주가 올라갔다가 이번 매크로 때문에 다시 빠지고. 맞아요. 그래서 엔비디아의 이 코멘트가 소부장에게도 매우 중요할 것 같다. 그럼요. 임플리케이션 되죠. 네, 그래서 좀 쉬었다가 저희 좀 소부장 쪽은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쉬었다 가시죠. 12%를 벗어났어요. 목요일.
그리고 금요일 이후 빠진 거거든요. 좀 내려와서 이제 55%인지 모르겠는데 그래저래 해서 이게 이격도에 대한 얘기도 있을 정도로 PER이 30배 넘어가니까 하는데 그럼 대한민국의 주식들은 성장성 높으니까 더 높은 주식이 나올 수도 있죠. 40배, 50배 나올 수도 있지만 평균으로 봤을 때는